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지금 밀리는데 코스닥이 4.5%, 코스피도 2.5%대까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발 이슈가 오늘 있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상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지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접속도에 서울경제TV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입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마찬가지로 입력하시면 다시 보기 채널 쫙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암호화폐 시세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 캐스터입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미디어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한국주요은행이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법무부가 테러 조직의 암호화폐 계좌를 몰수했다는 소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자세히 만나보시죠.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은행이 이를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 즉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블록체인 연구소 헥슬란트와 손잡고 커스터디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또 국민은행은 올 초 가상자산 투자 관련 상표를 특허 출원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내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달러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MIT의 연구진과 함께 중앙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연구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미국 의회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해왔지만 개발과 정책 측면에서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테러 조직의 암호화폐 계좌를 몰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중동 테러 조직의 암호화폐 자금 조달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암호화폐 계좌를 압류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알카에다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155개 디지털 지갑을 운영하고 있고 주로 비트코인으로 테러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21% 떨어집니다. 1,400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2.78% 하락해 52만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보시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가 0.75% 하락합니다. 38만 원대 보이고 있고 오미세고가 4.27% 하락해서 3,242원입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보시겠습니다. 이오스가 2.28% 하락합니다. 4,519원이고 라이트코인이 1.92% 상승해 8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예,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정지현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두 분도 들어오시면서 순간적으로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분도 같이 놀라신 겁니다. 놀란 마음 함께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 이제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먼저 들어와 있고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에코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8,970원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에코바이오부터 가나요? 예. 김 의원님, 에코바이오 괜찮으시겠어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네네네. 에코바이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바이오 현재 12%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8,970원에 15% 정도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뭐 많이 밀립니다. 시장 영향에 따라서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좀 열어보니까 종목 수급입니다. 뭐 전혀 나와 있는 건 없고 시총 자체가 원체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 흐름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 체크를 해보자면 뭐 크진 않지만 뭐 잡히긴 해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뭐 하반기 기대감 자체도 좀 잡히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 회사가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예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죠. 거의 9,000원이신데 이 종목 현재 보면은 9,000원 라인 위로부터는 거의 뭐 고점 인식이 되어 있는 라인이기도 해요. 이 라인부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기엔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는 자리긴 했죠. 차트상으로도 보자면은 하단 자리가 잡히면서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반등이 나왔었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등이 있어야 됐는데 사실 반등 자리였지만 시장에 전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지나면 바로 좀 반등 흐름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은 반등 흐름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9,000원대는 아니고요. 한 8,000 중반까지는 빠르게 상승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바이오주 중에서도 실적 포인트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닥에서의 반등 포인트 오늘장에 만약에 추가 매수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매수하셔서 비중은 사실 20% 이상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매수하셔서 단가 낮추시고 반등 빠르게 나올 때 그때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에코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6,240원의 비중은 15%예요. CIS는 정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CIS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7%대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6,200원대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좋은 주식 잘 사셨는데 2차전지 쪽 섹터로 이 친구도 좀 들어가죠. 고점권역에서 한번 팔아주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일부라도 좀 차익을 해놓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방송을 좀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거래량 자체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 반등이 좀 나올 건데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8,100원 위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좀 챙겨놓고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조정을 받게 되면 며칠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좀 일부 만들어 놓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밀리면 아마 7,000원 한 번쯤은 깨질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자 본주. 삼성전자 얼마에 사셨어요? 아니, 산 게 아니고, 네, 지금 얼마면 살까 말까 하시는 거예요? 사고 싶으신 거죠? 가 됐나? 네네. 한번 여쭤볼게요. 김 의원님 받아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매수를 포트 비중에서 얼마나 채우려고 하시나요, 혹시? 매주 사는 거요? 네, 네. 비중은 얼마나 좀 생각하세요? 한 100주. 100주. 근데 오늘, 네. 지금 얼마죠? 지금 58,300원, 4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자, 우선 뭐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신데, 예, 삼성전자 가지고 단기 대응하시면 안 돼요. 예?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싸게 살 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짧게. 짧게 보면 안 된다? 네, 짧게 보지 마시고, 예. 최소한 연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연말까지 보라고요?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 TV 볼륨을 그러면 좀 이 가격에 꺼주시겠어요? 사도 괜찮을까요? 예? 이 네, 가격에 설명드릴게요. 사도 괜찮을까요? 네. TV 볼륨을 꺼주세요, 시청자님. 예? TV 볼륨을 꺼주세요. 예. 예, 전혀 지금 소리가 겹치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예. 네, TV 볼륨 꺼주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네. 네, 이제 되네요. 자, 삼성전자를 사시는데, 예. 이거를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요? 밀릴 경우는 그래도 55,000원까지 열려있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55,000원까지 깨진다고 해서 회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 나오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하니 매수는 들어가시는데 55,000원 부근 56,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짧게 보시면 안 되고 예. 연말까지 최소한 보시고 대응하셔서 예. 전고점 넘어가는 포인트 6만 원 이상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갤럭시 시리즈 원체 잘 팔리고 있죠. 예. 그리고 IBM 쪽으로도 이슈 터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해외 매출 증가가 굉장히 포인트가 커요. 네. 그래서 매수하시되 56,000원 아래면 정말 좋겠고, 네. 가져가신다면은 거기서 연말까지 해서 한 10% 이상의 수익률 보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이고요. 들어와 있는데요. 초록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1,605원에 15%. 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초록뱀. 초록뱀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 1,6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흐름들을 좀 보기 전에 이 실적이 좀 잘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실적을 좀 보면 이 컨텐츠 쪽에 있어서 성장을 할 수는 있어요. 성장을 할 수 있는데 1분기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고요. 파생 상품 거래 손실도 발생을 했네요. 보니까 자기 자본 대비 11%대, 그럼 많은 거네요. 일단 우선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조금 보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적자를 좀 기록을 했어요. 당기 순이익도 규모가 좀 크게 나왔었고요. 그러면 컨텐츠 쪽에 있어서라도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게 되면 완전히 추세를 이탈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 1,500원짜리대를 종가상 깨면은
아마 1,400원 언저리, 1,400원도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응은 비중이 15%세요. 비중이 15%면 단기로 보셨다라면 종가상에 1,500원짜리대가 깨진다라면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해 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길게 봤다라고 하시게 되면 1,35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러프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깨지면 이제 추세 이탈로 보고 리스크 관리 좀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단기로 봤다라면 종가상 1,5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부근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그러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록뱀 듣고 왔고요. 다음 문자 상담 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가 와 있고요. 지누스 92,000원에 비중은 10%. 아마 매트리스 맞습니다. 쪽이나 침구류 관련된 데죠. 네네네. 예. 지누스가 저도 추천을 계속 여러 번 해드렸던 종목이고, 북미시장 점유율의 온라인에서 한 30% 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조금 장사를 잘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상장을 했어요. 코넥스에서 넘어왔고 작년 말에 상장하고 잘 가다가 이제 코로나 좀 얻어 터지면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매수하신 구간이 92,000원이신데 구간 자체가 조금은 높으신 경향은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추천을 드리고 매수했던 구간 자체가 조금 8만 원 초반대나 8만 원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회사 자체의 문제는 사실 1도 없어요. 실적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시총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큰 회사입니다. 1조 2천억 시총이고, 그다음에 뭐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이 종목을 보실 때 다만 부탁드릴 것은 짧게만 보지 마시고 가져가신다면 충분하게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으로도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11만 원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입니다. 수급적으로 체크해보자면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할 때 개인의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하락이 좀 나오긴 했지만 기관과 외인들은 꽉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한 번 더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가 있어요. 오늘 조금 개인들의 매도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장 전반에 걸쳐서.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지누스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은 있지만 이제 그래도 기관과 외인들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상승 분위기 타고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 10만 원, 그 다음 11만 원까지도 한번 레벨업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급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이 종목 잘 샀구나, 다만 조금 높았을 뿐이니 기다려보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별다른 문제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누스 듣고 왔습니다. 자, 종목 상담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들어와 있어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만도를 갖고 있는데요. 만도요. 네네, 32,950원이고 비중 30%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한번 정현님 네, 받아보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나요? 네네. 단기적으로?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도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줄 몰랐네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샀었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예. 주식이요. 네.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죠? 네네. 올라가기도 하면 빠지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이 만도 하나만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3가지 가지고 있는 게 다 빠져갖고. 자, 중요한 거는요. 네네. 어머님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4월달, 5월달, 6월달 꽤나 좋았죠? 모르겠어요. 저도 한 7월달 다 돼서 해서. 7월달 다 돼서 시작하셨어요? 네네. 앞으로 좋은 시장 없습니다. 네. 그 부분 기억하시고. 네네. 주식 초보분, 특히나 초보분이시기 때문에 단기로 뭐 어떻게 한번 몇 퍼센트 수익 내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네네. 만도는 자동차 부품 섹터죠?
네네.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뭐 전기차, 수소차,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어요. 네네. 대장은 아닙니다. 만도가. 네. 고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30%가 좀 크기는 한데요. 네네.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손절하지 않고요. 손절을 하게 되려면 벌써 했어야죠. 벌써.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몇 % 수익을 내고 나오실 생각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빠지니까 손절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어머니는 단기 성향이 아니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식을 접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네네. 지금은 아마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밀리면 아마 한 26,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그때는 단가를 조금 추매해서 낮추셔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단가가 좀 낮춰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32,000원 돌파 시도는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11,340원에 비중 39%. 비중이 적지 않은데요? 네. 그래도 뭐 오늘 시장 대비하면 잘 간 종목. 네, 양호한 하락이죠. 예. 아이고 참, 자 3.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10,000원을 좀 이탈한 모습이라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이게 사실 시장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탈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봅니다. 11,340원이세요. 물을 좀 타셔서 좀 비중이 저렇게 되신 것도 같고 단가도 이렇게 잡히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회사는 뭐 실적 이슈가 원체 좋기 때문에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고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원체 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뭐 7월 내내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외인들 같은 경우가 좀 들어와 준다고는 하지만 들어온다고 하기에는 또 매도가 또다시 많이 나가는 포인트가 많이 잡혀서 개인들이 계속 그냥 관심권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종목 한번 체크해 볼까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모습인가요? 거의 또 같은 모습인데 수급 체크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이쪽 계열 관련 또 이쪽 업종 자체가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잘 가고 있지만서도 6월 말 7월부터 해서는 기관과 외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약간 좀 다른 업종군으로 이동을 했다 보면 되겠죠. 약간 대형주 쪽으로 이동했을까요? 근데 하반기 실적 개선세도 원체 좋기 때문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으려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흐름 자체가 강하게 매수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머지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이미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최소한 7월 말, 8월부터는 매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의 트렌드, 특히 기관들은 아직은 매수 가담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가 오늘부터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KG 모빌리언스 많이 안 밀리는 거 봐서는 오늘이나 아니면은 뭐 내일 시장부터는 매수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이건 좀 기다려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매수하신 가격 11,000원 위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친다면 13,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라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비중 늘리기 좀 힘들겠지만 버티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잘 사셨고 그냥 시장 탓입니다. 시장 탓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시호가 지금 막 진입했고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갑니다. 전화 들어와 있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이요?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58,000원에 10%요. 어떻게 할지 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58,000원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네. 그럼 며칠 되셨네요? 네네.
그럼 수익 중이신데 아직 매도를 안 하셨네요? 네. 길게 혹시 보셨나요? 네. 최소 1년 이상? 네. 그럼 가져가셔야죠. 10% 비중이시라 하면은 네. 지금은 매수가 한 1%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삼성 쪽에 있어서 지배구조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어떠한 모멘텀 거리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다만 이제 차트를 돌리기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길게 1년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서 5만 원대 초반 그 정도까지 밀어주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 비중이시니까 네. 네.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호 투자하시고요. 네. 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17만 8천 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SK이노베이션 가격이 17만 8천 원이세요. 최근에 많이 올라칠 때 매수가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 날 사셨는지 아니면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인지는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회사가 우선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 내에 배터리 관련이나 2차 전지 관련 사업군에 대한 매출 규모 자체는 전체 매출의 한 6%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따른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고 실적으로는 뭐 정유 관련 석유로 인한 매출 포인트가 원체 좀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2분기 실적 자체가 원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슈로 움직인 거라 약간의 좀 시장 영향에 따른 좀 하락이 좀 되돌림성 좀 하락 포인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수급 상황을 좀 보자면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을 매수해서 끌어올린 모습이었지만 다시 최근 하락에는 기관들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좀 뱉어내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한 14만 원대, 15만 원대 정도에서는 한 번 더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회사 자체가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성장성에 대한 회사의 기업 가치 자체가 높아짐으로 인한 기관들이 좀 빠르게 치고 나오는 전략이 잠깐 나왔던 거지 회사 자체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로 온다면 15만 원 아래에서 올 것이고 그때 한번 기관들이 강한 매수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다시 20만 원 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회사 천천히 가는 중이었고요. 너무 급하게 좀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회사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관들의 조금 차익 실현 욕구에 따른 거지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 큰 걱정보다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15만 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되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20만 원대까지는 그 다음에는 한번 홀딩하고 가져가셔서 올라갔을 때 그때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듣고 왔고요.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갑니다. 파워로직스 8,018원에 20% 어떻게 할까요? 예, 파워로직스가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형 2차전지 쪽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2018년도죠. 탐방을 갔다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의 업황은 좀 상당히 좋을 건데 그 이후에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관련주들은 거래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단가의 압박이에요. 단가 후려칠 거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얘기가 줄을 잃었었고요. 그 이후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데 파워로직스가 삼성 쪽에 카메라 모듈 쪽에 납품을 실패했다라는 소식을 좀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8,000원 초반에. 박스죠. 6,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많이 밀린다라면 아무래도 한 6,5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밀릴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간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나 단기로 봤어. 혹은 단기로 봤어. 길게 봤어. 그게 결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진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시도가 좀 전개가 될 겁니다. 7,600원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갔을 때는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추가 매수는 일단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2차전지 쪽에 있어서 수익성적인 측면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물음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7,6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부 좀 비중을 줄여놓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예상 세계 지수 저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많이 밀립니다. 이렇게까지 밀릴 거라고 지금 당초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2.45%나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툭 부러집니다. 이게 한 2시 40분, 50분경부터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하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그때 개인들이 함께 투매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보시면 외국인이 다시 팔다가 매수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페이크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뭐 필요한 부분을 살짝 바스켓 쪽에 다시 담은 건지 이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근데 좀 많이 팔죠. 5,320억 원. 양매수인데 개인이 이렇게 팔면서 지수 내려버리는 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동시호가에서는 58,500원대까지 지금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 낙폭이 좀 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80만 원 유지합니다. 네이버 올라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테크 관련 종목들 특히나 카카오 외국인 매수 집중되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현대차가 많이 빠지네요. 5.69%. 다음 보겠습니다. 800 턱걸이 하는데 동시호가에서 지금 799, 8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795까지 장중에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이 올라간 부분도 좀 가파르게 올라갔던 만큼 내릴 때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고 좀 경계 매물도 출회가 많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3,083억 원 기관 외국인 함께 양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시젠 오늘 급등 나오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급락을 하면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32만 원대부터 22만 원, 23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반등 급격하게 나와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 마스크 관련 종목들, 백신 관련 종목들 다 올라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넥신도 백신 관련 종목으로 얽혀있긴 하죠. 오늘 소폭 올라가는 가운데 잘 달리던 CJ ENM이 오늘 직격탄 맞네요. 8%대 빠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엔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어렵게 오늘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어렵네요. 오늘 사실 뭐라고 딱히 원인과 분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좀 급작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 좀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도 조금 어렵게 말씀을 좀 하실 것 같긴 한데 여쭤볼게요. 그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굳이 이렇게까지 좀 빼야 될까? 네, 빼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또 재밌었던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던 대로
개인이 굉장히 조금 투매가 나왔죠. 네, 투매가 나오는데 시장이 좀 빠진다. 최근에 이제 개인의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좋게 올랐던 그런 흐름의 조금 연장선인가. 그래도 굳이 이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매 시장이 빠졌던 적이 이게 언제적 일인가 싶은데 당연히 조금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6월 한 중순쯤에 나왔던 이 정도 포인트들, 그래서 지금도 한번 그런 흐름 나와주면서 밀리게 될 경우 한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은 천천히 상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뭐 심각하게 무너진 건 아니고 충분하게 좀 상승 추이를 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황, 92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금 문제 삼을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한 조금 하락이 아닌가 생각이 좀 그 과도한 흐름이 있지 않았나. 오히려 그리고 과도하게 빠졌을 경우도 빠르게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오히려 좀 공포에 대해 시장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대부분들이 이미 조금 패닉 상태에 오늘 좀 빠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좀 가다 담으시고 내일 시장부터 해서는 오늘 같은 큰 하락은 제한적일 겁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고 시장 좀 느긋하게 좀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죠? 시장을 약간 웃음 나오는 어이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조정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은 했는데 오늘 4%대 코스닥 시장이 4%대에 하락을 했었고 거래소는 한 2.5% 가까이 밀려 내려왔어요. 4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구간이 꽤나 불안한 뭐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변동성이 좀 꽤 크게 나오는 그런 하루였어요. 이게 좀 더 이어질지 그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고요. 코스닥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801포인트 정도? 그 정도 때가 일단 단기 바닥 정도로 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 때도 일단 깼단 말이죠. 내일은 일단 반등 나올 겁니다. 내일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질 거예요. 다만 이제 여전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2차전지 쪽이라든가 5G, 제약바이오 뭐 할 거 없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할까. 그게 사실 좀 고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크게 고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평소에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군들 내일장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뭐 고점 넘어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한 방에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미수, 신용, 스탁론 뭐 이런 거 쓰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테니까 그 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혹여나도 쓰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에는 싹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많이 내렸어요. 2.46%, 2348.24. 지난주까지만 해도 2500도 뭐 갈 기세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확 꺾여버리네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뭐 900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4.17% 내려오면서 지금 800선까지 턱걸이를 해버립니다. 환율 점검합니다. 환율이 의외로 내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심리적인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183원 70전에 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화 상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그 EDGC 진단시약 관련 종목이고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15,700원에 20% 들어갔는데 네네. 너무 고점에서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예, 그 좀안 좋고요. 받아보시죠, 김 의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선 이 종목 뭐 수젠텍, 시젠, 바이오니아, 랩지노믹스, EDGC 뭐 등등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예, 어제 저도 이제 관련 종목들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기도 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 EDGC라는 종목이나 뭐 수젠텍이나 관련해서 실적 대비해서 비교해 본다면 특히나 시젠이나 수젠텍을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실적 대비해 본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빠진 만큼 저평가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현재 저는 이제 뭐 시젠텍이나 수젠텍 같은 경우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흔들리지 말고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EDGC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현 구간대에서 굳이 이 종목을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고 예,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종목 한번 크게 급등할 때마다 조금씩 조정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느 상황이냐면 최근에 7월에 보였던 상황들이에요. 7월에 한 번, 두 번, 7월 말에 또 8월 1일인가요? 8월 3일 날 이렇게 급등 나온 이후에 바로 밀리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지금 급등 나왔을 때 거래량들이 거의 한 4천만 주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 가지고 계시다가 4천만 주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펌핑하고 쫙 올려칠 때는 예. 그때는 우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젠 올라가고 뭐 수젠텍 올라가고 바이오니아 상치고 EDGC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피날레를 그리는 건지 계속 갈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기업가치 대비한다면은 그 시총 자체가 싸 보이긴 하지만 예.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한번 빠졌던 그런 기업 때문에 올려치고 나면 누군가 또 정리를 하기 시작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급등할 때 거래량 터질 때는 우선 한 템포 쉬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 4천만 주 정도 부근이나 이상의 거래량이 터질 때는 거의 한 번은 정리해보자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신 물량을 줄이시거나 전량 다 빠져나오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가격적으로 보자면은 최소 18,000원, 19,000원까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는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은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기다리셨다가 하락할 다시 잡으신다거나 한번 전략 수정을 해야 될 시기니까 그때만 한번 대응하시고 잘 한번 따라오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곡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1,400원에 비중은 20%. 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코스모화학을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실적이 확실하게 좀 개선되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진 않아요. 1,400원짜리 때 뭐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길게 봤다라면 저는 좀 가져가 볼 만한 주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IR을 좀 갔다 왔었어요. 올해 초에 IR을 갔다 왔었는데 이게 딱히 뭐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가 좀 더 나아 보였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400원에 비중 20% 정도면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가져가 보세요. 가지고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코스모 신소재예요. 코스모 신소재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16,200원에 매수했고 30%예요. 12,200원 30%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이 없으세요. 힘내세요. 네. 다 빠진 시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뭐 회사 자체도 뭐 나쁜 회사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회사고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잘 가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상황에서 좀 안 좋았던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매출 자체도 하반기 매출 기대감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종목이라면 깊게 빠질수록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수급 상황을 보자면은 자 보니까 계속 매수 들어오다가 최근에 조금 고점 라인 찍으면서 17,000원부터 해서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기관 쪽에서. 그런데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 또 기관이 매도가 나갔다는 거, 시장의 영향 따라서 최근에 좀 2차전지주들이나 현대차 마찬가지로 해서도 조정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8월 한 초 좀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거고 이 시장 조정 흐름 끝나면은 바로 빠르게 기관이 매수를 꼭 대응해야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코스모 신소재는.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냥 잠깐의 조정이니 비중이 혹시라도 비중을 늘려볼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충분히 30%가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좀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굉장히 좀 급하게 요즘 시장에 앉아서 급하게 나왔지만 빠르게 나와지면서 다시 최소 16,000원 위로 안착을 한 이후에 다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 이상을 볼 때 2018년도 때 26,000원대까지의 고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쪽 관련주들 전고점 포인트까지 움직이는 흐름이 많았는데 아직 이 종목은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 충분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고 지금도 그중 하나일 뿐이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은 한 1, 2개월 안으로도 해서 18,000원, 19,000원대까지 우선 나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그래도 2만 원대까지 흐름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 걱정보다는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이랬던 거야 라고 그냥 마음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럼 혹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선에서 하는 게 추가 좋을까요? 매수는 현재 오늘 14,200원에 끝났는데 14,200원 아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14,000원 부근,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에서 적당히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오늘 시장 이후부터 해서는 음봉이 나올 때는 매수 대응하시면은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4,500원 정도, 14,000원 사이 그 정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비중 늘려가시고 단가 낮추신 다음에 연말까지 해서 2만 원까지 보는 전략.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한 종목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볼까요? 현대제철 27,400원에 비중 15%. 섹터 자체가 조금 업황이 부진에 빠져 있는 섹터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예. 현대제철을 매수를 좀 하셨어요. 27,400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차가 움직이니까 이제 현대제철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자동차 업황이 좀 돌아서면 현대제철도 좀 좋아지겠죠. 현대기아차가 원자재를 갖다 쓰면 현대제철 걸 쓰겠죠. 거기에 따른 뭐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좀 짧게 보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3만 원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밀리게 된다라면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뭐 한 25,000원대에서 뭐 한 28,000원? 뭐 그 정도의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됐다가 매물수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유 있게 좀 보셨다면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를 하시려면 최소 3만 원 이상에서는 그때 3만 원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제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